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 군단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전통의 육군 강국 독일? 아니면 나폴레옹의 후예 프랑스?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산 전차로 무장한 폴란드 말이죠. 더 재밌는 건 뭐냐?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글쎄올 시대다 하면서 고개를 가웃거리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 무슨 꼴인지 아십니까? 납기는 5년 뒤로 밀리고 가격은 2배로 뛰고 정작 받아본 물건은 문제투성이. 지금 회의실에서 책상 탁 치면서 그때 한국 거 살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통쾌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깔고 가야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냉전 이후 30년 동안 이제 전쟁은 없어. 우리 평화롭게 살자며 군비를 대폭 감축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탱크 공장을 아예 문 닫았습니다. 이제 탱크는 박물관에나 전시하는 거지 뭐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바로 옆 나라에서 탱크가 쿵쿵 굴러가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부랴부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무기를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유럽 방산업체들 이미 생산 라인이 다 꺼진 상태였던 겁니다. 주문을 받아도 죄송합니다. 생산 재개하려면 공장부터 다시 세워야 해서요. 납기는 한 7년 뒤쯤 이런 답이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장난 아닙니다. 공장 돌릴 인력도 없고 부품 만드는 하청업체들도 다 전업했고 그러니까 단가가 미친 듯이 뛰는 거죠. 마치 폐업한 식당 주방장을 다시 모시려고 억대 연봉 불러주는 격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돈은 있는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폴란드가 등장합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한테 뼈아픈 기억이 많은 나라입니다. 18세기에 나라가 쪼개져서 지도에서 사라진 적도 있고 2차 대전 때도 독일과 소련이 양쪽에서 침공했죠. 그러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한 겁니다. 위기감이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유럽 애들이 7년 뒤에 준다고? 그럼 우린 당장 줄 수 있는 대로 간다. 2022년부터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K2 흑표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 수백 문,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최신형 K239 천무까지 규모로 따지면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한국은 진짜로 찍어냅니다.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실물 전차들이 폴란드 땅에 쿵쿵 내려앉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친구들이 서류 검토하면서 이 부분 재검토 필요하고요. 환경평가 다시 들어가야 하고요.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배에 싣고 출항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현재 폴란드는 서유럽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독일군 전체 전차 숫자보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산 K2 전차 수가 더 많을 지경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K2 전차 보고 혀를 내둘렀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예요. 폴란드는 이제 유럽 육군 최강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단 3년 만의 말이죠.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볼까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대박을 터뜨리는 동안 한국 손을 뿌리쳤던 국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노르웨이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는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 K9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독일제를 선택합니다. 역시 우리는 유럽끼리 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계약 후 몇 년이 지나도 물건이 안 옵니다. 납기는 계속 연기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지금 노르웨이 국방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때 한국 K9 샀으면 진작 배치됐을 텐데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폴란드는 이미 K9 수백 문을 실전 패치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그림의 떡이니 속이 쓰릴 수밖에요. 덴마크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덴마크도 자주포 교체 사업에서 한국산을 고려했다가 결국 다른 유럽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납기 지연의 늪에 빠졌죠. 게다가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의회에서는 우리 이러다 10년 뒤에나 받는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폴란드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호주는 더 기가 막힙니다. 호주는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 제품을 놓고 경쟁 붙였습니다. 한국은 실물 차량을 가져와서 호주 사막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며 우리 믿어도 됩니다. 증명했죠. 그런데 호주 정부는 결국 독일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독일 업체가 죄송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납기가 못 맞출 것 같습니다. 통보를 해버립니다. 호주는 멘붕에 빠졌죠. 이미 수천억 원 들여서 공장까지 지어놨는데 생산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지금 호주 국방부는 다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죠? 하면서요. 근데 이미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물량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니 호주 차례는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폴란드는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했고 그래서 지금 유럽 최강 육군이 됐습니다. 반면 이것저것 따지고 망설이던 나라들은 지금 빈손으로 뒷북만 치고 있는 겁니다.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유럽 친구들 바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유럽 상황은 어떨까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고 이제는 다들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체코가 대표적입니다. 체코는 최근 K9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체코 찾아가서 우리 K9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현물 시연까지 해줬다는군요. 체코 국방부 관계자들이 K9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1년 만에 패치된 거냐? 하면서요. 루마니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 아니라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보병 전투차까지 패키지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위기감이 크거든요. 폴란드가 해냈으니 우리도 한국 간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한때 한국 무기를 거절했던 나라들도 다시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국 방산업체들도 이제 물량이 딸린다는 겁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풀가동으로 돌려도 주물량을 다 소화하기 벅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바이어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품 좀 봐주세요 했다면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 찾아와서 우리 좀 빨리 줄 수 없나요? 라고 조르는 형국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을에서 갑으로 올라선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엄청난 변곡점을 맞아서 유럽 방산 지형이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유럽 자체 생산 능력은 바닥을 쳤고 미국은 자기 물량 챙기기 바쁘고 그러니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강점이 뭐냐? 단순히 가격이 싸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가성비도 좋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속도입니다. 계약하면 정말로 찍어냅니다. 유럽 친구들이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넘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공장에서 용접 불꽃 튀기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실전성도 검증됐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세계 10개국 이상이 쓰고 있고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나토 기준으로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무기? 그거 괜찮아? 하던 의심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겁니다. 폴란드가 첫 번째 성공 사례였다면 루마니아, 체코, 그리스, 스페인 등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도 일부 품목은 한국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품질 관리 소홀히 하거나 납기 어기면 순식간에 신뢰 무너집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철저하게, 더 빠르게, 더 좋은 제품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폴란드는 과감하게 한국을 선택해서 유럽 최강 육군이 됐고 망설였던 나라들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님들의 애국심으로 채널이 쑥쑥 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웅장해지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